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의 국제 금 가격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NBA 댈러스 매버릭의 구단주죠. 마큐 큐반이 지금이 암호화폐에 정말 빠져들게 하는 순간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억만장자인 마큐 큐반이 보유 중인 에이브가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1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화려한 국내 신고식을 마친 바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Billionaire investor Mark Cuban says this is the moment that really got me into crypto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CNBC의 Make It 섹터에서 나온 거고요. 주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반에게 있어서 암호화폐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항상 비트코인 그리고 가격, 토큰, 암호화폐 통화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실제로 또 나를 이 일에 빠져들게 한 것은 약 1년 전 처음으로 NFT를 발행했을 때였다라고 말을 했네요. NFT 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고 NFT를 발행하는 것은 자산을 블록체인에 표시되는 토큰으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NFT 소유주는요,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마크 큐반에게 있어서 NFT는 2차 판매에 대한 로열티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사진 등 무엇이든 간에 디지털 파일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열티를 첨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했었다. 샤크탱크의 투자자이자 달러스 매브릭의 소유주인 마크 큐반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깊이 파고된 이후에 큐반은 블록체인에서 일련의 지침을 수행하는 코드 모음인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이 무엇인지, NFT와 분산 금융 또는 디파이와 같은 다른 암호화 프로젝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파괴적이다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NFT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인기가 있고 모두가 이에 대해서 NFT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마트 계약과 분산화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개념 증명에 더 가깝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큐바는요, 이제 자신을 암호화폐 전도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다양한 디지털 코인과 NFT 그리고 많은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 큐반의 경우에는요, 지금 더 디파인먼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산업 디파이와 NFT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 중인 코인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에이브, 수시스왑을 소개해서 이름을 알렸죠. 에이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디파이 대출 플랫폼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또 본사를 두고 있는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인 원패스 업체가 있습니다. 68억 달러의 가치로 6억 2천만 달러를 조달해서 캐나다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원패스워드네요. 네, 원패스워드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Canadian Password Manager, OnePassword, valued at 6.8 billion in new funding round라고 해서요. 원패스워드라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이실 텐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개인과 회사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또 보호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제 일반 사람은 다양한 앱과 또 계정에 대해서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은요, 문자와 숫자, 기호의 조합을 포함해야 하죠. 근데 원패스워드의 CEO인 제프 샤이너는 CNBC의 회사가 보안과 또 편의성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인간은 보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또 회사의 목표를 전했습니다. 원패스워드의 소비자 암호 관리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에 팀 간의 암호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용 제품을 구축하기 시작해서 여러 다른 작업 플랫폼과 통합되는 원패스워드의 비즈니스 버전은 2016년 5월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샤이너 대표는요, 현재 슬랙과 IBM과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10만 개 이상의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사람들이 당면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의 복잡성을 잊어버리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어쨌든 어떻게 성장을 했나 좀 봤더니 2019년에 원패스워드는 페이스북과 스포티파이의 투자자이죠. 지금 엑셀 파트너스를 통해서 여기서 주도한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라운드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에 1억 달러의 시리즈 B 라운드를 20억 달러 가치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샤이너는 2021년 매출이 약 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 기업이 원패스워드 매출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은 사용자당 7.99달러 그리고 원패스워드의 소비자 고객은 제품 액세스에 대해서 월 2.99달러의 99달러를 지불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고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좀 보안 자금 조달 라운드 중 하나인 시리즈 C 자금 조달 라운드는 아이코닉 그로스가 주도를 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원패스워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간밤에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또 다시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1.15%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또 어제에 이은 또 장이 좀 연출된 것 같아요. 국채 금리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조정장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이은 주가 하락. 이 부분이 사실상 안정되려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정되는 요건이 가장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않았던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예멘의 아랍에미리트의 유전 공격, 그리고 여기에 또 전일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송유관 중단, 유가에 대한 급등,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감. 여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대 12만 명이 넘는 군대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다. 그리고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여해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세계 최대의 곡창 지역이죠. 우크라이나의 생산량,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 우려. 그렇다면 당연히 밀 가격의 폭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료를 생산하는 옥수수라든가 대두 가격의 급등 가능성. 한편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두운데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인 내용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과연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다시 12월 달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상당히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약간 고점이 낮아져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굳이 경기적인 지표도 좋지 않은데 금리를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뭔가 긍정적인 가닥을 잡으려는 이런 시도도 있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어떤 위험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전일 장 종료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히 우려 강조했고요. 사실상 금리 인상을 기정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마치 어떤 예멘이라든가 중동 지역의 어떤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글쎄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긴장감만 조성하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는지 한편으로 봐서는 좀 아쉽기도 하고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안해서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타깝지만 미래로 내다보면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잡히겠지,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할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핑크빛 전망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히려 주식을 불안해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 나와서 뉴욕 증시가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좀 더 조정을 받을까요? 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중요한 내용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예상치 않았던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는 거 봐서는 당연히 주가는 이 시점으로 봐서는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추가적인- 테슬라도 천슬라 깨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눈여겨보던 기술주들이 쭉 다 떨어졌는데 어떨까요? 조금 좀 매수 시점을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술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키플레이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비빌 언덕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니 경기적인 지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서둘러서 올릴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예상치 않은 어떤 인플레이션 네. 이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자 아무리 하더라도 예상치 않은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융주 기업 실적 첫 스타트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이런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탠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라는 거는 과거의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지금같이 이런 약세장에서 기술주의 실적이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에 대해서 그 내용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장 가동에 대한 네. 부담 이런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과연 좋다면 뭐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기술주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좋아진다면 그래도 어차피 뭐 이런 기술주는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 불안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인데 이런 내용들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뭔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 분위기를 봐가면서 매수를 하는 건 괜찮겠네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스탠스로는 여전히 뭐 지금에 대한 기회 떨어질 때마다 뭐 조금씩 사들이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단기적인 스탠스로 봐서는 조금 좀 더 저점을 노리는 네. 뭐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목별로 좀 살펴보더라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프록터 앤 gem블이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한 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시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뭐 어쨌든 이제 앞으로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44곳 중 S&P 500 기업들의 44곳 중에 73% 정도가 이미 또 전망치를 상회하는 이런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정 장세에 이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될 뭐 기술주들 좀 좋게 나온다라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기술주가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면 뭐 아무래도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게 글쎄요.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지금이 여러 가지의 어떤 악재라는 악재가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의 어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물가 측면인데 이 부분이 빨리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전일 어떤 연설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금년의 어떤 중간 선거, 미국 시민들에 대한 상당히 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뭐 당연히 그렇다면 정부적인 스탠스도 일단 뭐 경기가 글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경기가 망가지든 말든 물가부터 잡자. 자 이런 측면이 상당히 바이든 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파월 의장도 아니 경기가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데 마음속으로는 금리를 빨리 올리고 싶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에 대해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적인 스탠스는 어떤 물가에 대한 급등 우려감. 자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상반기에 가장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왜 이 시점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으며 저런 내용들. 글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무것도 지금 내용도 없는 가운데 계속 뭐 군대만 집결하고 있고 이런 점들. 자,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정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만드는 건가?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 글쎄요. 지금의 이 위기들 한편으로 봐서는 물가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뭐 언젠가는 안정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분명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할 텐데 글쎄요 그런 시점이 이제 하반기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단기적으로 봐서는 뭐 상당히 우려가 분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매물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내다본다면 적어도 좀 긍정적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위기를 상당히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또 러시아 입장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일에 대해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굉장히 초강력 또 금융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밤에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는 종목들은 가고 전체적으로 또 하락장을 또 연출을 했는데 일단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좀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과연 이 시점에서 정말 영원히 끝났다라고 한다면 다 팔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내용들이 순식간에 많이 꼬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만 안정되는 시점이 보인다면 시장은 오히려 안도렐적인 랠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FOMC의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의 가장 위기 그리고 중장기적 스탠스 봐서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길게 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우상향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인 플레이는 당연히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져가되 종목적인 플레이를 상당히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일도 시장을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상승하는 그런 특징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주들 이 두 종목들 쪽에서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뭐 PCB 쪽이죠. 이제 반도체 기판, 전류를 통하게 하는 그런 이제 패키징 쪽이라 그러는데 이쪽이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삼성전기, 뭐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뭐 성장성 반도체 기반을 앞둔 이런 쪽에 대해서 전일의 어떤 이런 관련주들이 뭐 그나마 좀 선방했던 모습들 보였고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런 PCB 쪽에다가 이제 1조 넘게 투자하겠다 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그 투자의 결정 이런 측면들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으로 투자한 것에 있어서 유리하게 어떤 그 상승 포인트가 이쪽에서 나왔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 가지 이제 금년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힘든 가운데 성장성 있는 매출이 기대되는 쪽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또 한쪽에서는 P2E라 그러죠.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쪽.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P2E라든가 게임을 통해서 돈 버는 그다음에 이제 NFT 관련해서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직원을 많이 요즘에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성, 뭐 직원이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직원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는데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성장성을 감안해서 직원을 뽑는 이런 쪽이어서 이런 좀 두 가지 축이 전일의 어떤 여러 가지 주가가 힘든 가운데 상승을 보인 그런 특징주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컴투스 홀딩스 또 해서 전일장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또 우리 주목할 만한 주요 이슈들이라든지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주가 이제 뭐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이 특징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고려아연도 어떤 아연 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수혜, 뭐 여러 가지가 노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호주 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기차용 동박, 뭐 생산 설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아연 쪽에 대한 이쪽에 대한 매출이 났는데 이제 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2차 전지 쪽에 관련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잘해왔던 사업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확실시되는, 답보되는 이런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고려아연이 이런 어떤 아연 가격 이외에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그 배터리 쪽에 부품 쪽에서도 진출했다. 자,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해서 전일 어떤 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거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돌아서는데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구조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좀 지쳤다.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뭐 연초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 자, 이런 점들이 왔던 것들이 지금에 대한 구조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새로운 자금을 투자하시는 투자가들에게도 뭔가 이제 비빌 언덕이 상당히 보게 되면, 물론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놓고 보자,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해볼 만하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뭐 매매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어제 좀 소폭 상승했던 종목이 오늘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렇죠. 기대를 넣었던 종목들이 예상치 않았던 악재가 공개되면서 또 추락하고, 뭐 상당히 좀 지친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이제 뭐 단기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서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뭔가 지금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이런 요인들을 오히려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앞다투어서 팔 수밖에 없는, 뭐 가장 큰 우려들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담보 부족. 이건 신용이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네. 뭐 담보 부족이 나오게 되면 뭐 반대 매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어떤 그 미국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의 안정감, 이 부분들이 빨리 나와야 여러 가지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이런 예상치도 않았던 악재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뭐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로 자꾸 만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시장은 뭐 지금 뭐 이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에는 적극적으로 남들보다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모로 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잘 견뎌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되돌아보고 상당히 좀 뭐 자신의 자산을 참 관리하는 이런 모드로 가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초면 늘 좀 좋은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좀 힘을 받고 했는데 금년은 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1월 휴가로 인해서 주가가 대부분 1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그렇죠. 사례가 네.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글쎄요, 지금의 내용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아쉽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시장의 시나리오, 뭐 상당히 주식은 누구나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시장이 가장 우려가 지금 물가인데, 물가가 뭐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피크아웃 아닌가, 물가가 이제 고점 아닐까?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져서 오히려 또 물가가 그러네요. 더 올라가게 예.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위험 자산을 팔아서 안전 자산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데, 자, 단기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으나,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터지면서 오히려 회복도 좀 빠르게 아닐까 보여지기 때문에 힘들더라도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오프닝별과 함께 내용들을 계속 보시면서 상당히 좀 같이 준비해가는 뭐 이런 내용들로 보신다면 분명히 이런 위기 이후에 분명히 좋은 장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자산을 좀 잘 지키는, 그리고 또 오히려 1등주를 이때를 기회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 일단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조금 더 내 자산을 좀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서서 좀 뭐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제 비해서 이제 고려아연 또 가장 우리 최근에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비철금속 상장 기업 브랜드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가장 1위가 지금 고려아연이었고 2위가 조일알미늄, 그리고 3위가 풍산, 4위가 대창, 그리고 알루코가 5위를 이렇게 차지를 좀 했는데, 이렇게 지금 5위권 안에 드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작년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올해 근데 그렇습니다. 풍산이 조금 약간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한 뭐 조일알미늄이라든지 풍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 주위에도 이런 말씀하신 이제 뭐 그 비철금속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뭐 선배님이 계신데 뭐 지금이 상당히 호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항상 이런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고려안 같은 경우가 뭐 시장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내용들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비철금속 가운데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잘해왔던 사업 이외에 과연 미래를 이끌어갈,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지금에 대한 어떤 그 회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쪽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어떤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기업도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끊임없이 수익성을 창출하면서 뭐 심지어 40년, 5년 동안에 시대를 구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지금의 잘 나가는 사업 이외에 분명히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움직이는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데 똑같은 비철금속이라 하더라도 뭐 코리아연 쪽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 확장을 했다. 자,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높게 보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차별화 포커스 이런 점들도 상당히 금년에는 어떤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 종목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하나솔루션, 뭐 다양하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하나솔루션도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 최근에 바닥권에서 작년에 어떤 증자 이후에 주가가 끝없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힘들었는데 글쎄 2년 동안의 뭐 내용을 보니까 1조 원을 쏟아부었다, 투자를 했다는 점들인데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지금과 같이 투자를 많이 해서 물론 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안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힘든데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좋아지면 주가가 되게 이제 그만큼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솔루션은 그동안에 2년 동안에 1조 원 넘게 투자를 했다. 자,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뭐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개발 기업도 일부 지분 투자하고 뭐 삼성전기의 와이파이 모듈 사업, 그다음에 뭐 그밖에 뭐 OLED 사업, 또 미국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가시화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높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태양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했던 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투자가 가시화된다면 그동안에 태양광 쪽에 미국의 조지아 쪽에 투자했던 이런 한화솔루션이 보조금 지급을 받으면서 뭐 그동안 했던 한쪽으로 봐서는 성장성이 있는데 뭐 당장은 애물단지다라고 했던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이런 점들이어서 뭐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뭐 투자를 많이 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점들을 가지고 바닥권에서 이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간밤에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 어떤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이제 뭐 반등할 때마다 이제 현금화 전략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대한 전략은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가에 대해서 뭐 현금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식을 잘 사자. 그리고 가장 1등 주식을 사자. 그다음에 뭐 이왕이면 어떤 미국 쪽에 성장 기업이 있는들 이런 종목들 뭐 국내 주식에서는 좀 길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미국 거에 대한 기술주와 함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건들은 이제 뭐 당연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쪽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플레이는 지금 당장 주가가 뭐 급등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가장 중요한 점들은 뭐 이제 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관망하자 이런 게 좋겠으나 굳이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냉정히 염두에 두고 빠른 단기적인 플레이 뭐 이런 쪽을 하시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세가 좀 매매하기에는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고요.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